자,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로 로스 웨이브의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을 유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민플로우가 간단하게 U라는 형태로 이제 평균 서풍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더 추가되는 텀이 생긴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파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 하면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페이스 스피드가 0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민플로우와 로스 웨이브가 거꾸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인트린직 페이스 스피드가 서로 이제 상쇄돼서 얘가 0이 나오는 케이스인 거죠. 0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략 뭐 5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뭐 보통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500헥토파스칼의 편서풍 지역, 우리나라 정도 지역의 평균율을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만 대략 한 겨울철에 한 30m per sec 정도가 사실은 경험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베타 값은 우리 중위도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돼요. 단위는 1m per sec per 미터. 1 sec per 미터고. 자, 요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고, 결국 랭스 스케일이라는 것은, 랭스 스케일은 2파이를 K로 나눈 것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K만 알면, 물론 뭐 L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K만 알면 이 랭스 스케일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 뭐 L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걸 그냥 뭉뚱그려서 두 개의 웨이브 넘버를 동시에 나타내는 카파 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카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0이니까 우리가 카파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얘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베타 카파 제곱은 U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카파 베타 이쪽으로 남길게요. 그럼 카파 제곱분의 1은 우리가 베타분의 U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부터 뭐 너무나 쉬운 산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요 카파분의 2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을 좀 옮길게요. 제곱이니까 카파분의 1은 스퀘어 루트 베타분의 U겠네요. 그렇죠? 베타분의 U.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얼마 정도 나오는지. U가 30이고 이게 1.4니까 한 1.5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이게 30분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따져보면 얘가 대략 2고 2보다 조금 크겠죠. 1.4 했으니까 원래. 그냥 4라고 그대로 쓸게요. 얘가 2보다 조금 요게 이제 한 20 정도보다 조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 20이라고 할게요. 20보다 크지만. 그리고 곱하기 얘 나눴으니까 올라가겠죠. 곱하기 10에 11승. 근데 요거 0대에서 10, 요 플러스죠. 요 나눠져서 다시 올라가니까 11승이고 요까지 합해서 12승 하면 되겠네요. 스퀘어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이제 얘는 대략 스퀘어 루트 2에 2보다 조금 크지만 곱하기 10에 6승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 계산, 이 값이. 그리고 단위는 이제 단위로 맞춰봐야죠. 우리 단위는 U는 미터 퍼 세크고 그리고 베타는 퍼 세크 미터니까
퍼세크 날라가고 퍼미터로 다시 나눠줬으니까 미터 제곱이겠네요. 그렇죠? 미터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결국은 단위는 미터예요. 얘의 단위는 미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요 값이 한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2파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2파이를 곱해주면 2파이를 곱한 건 똑같죠? 2파이 이렇게 곱해주면 대략 얘 한 얼마 정도 되죠? 1.414 그렇죠? 1.5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1.5 정도 되고 그렇죠? 2파이 대략 6이라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3.14지 파이가 3.14지만 그냥 6이라고 하고 대충 계산해보면 얘 9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근사를 많이 했으니까 10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 10 나오고 대략 10 나오고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10의 요 값은 뭐 10의 7승 미터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0의 7승 미터니까 얘는 10의 4승 킬로미터. 대략 10,000km 정도 스케일 정도 되면 이제 평균류랑 그 평균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가 같아져서 우리 눈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웨이브로 로스 웨이브가 존재를 하게 돼요. 뭐 계산이 좀 미심쩍은 분은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 보세요. 예, 대충 10,000km 정도 나오고. 그래서 10,000km 정도가 이제 우리가 사는 중위도는 이제 적도에서 지구 한 바퀴를 재면 40,000km거든요. 그게 미터법의 정의이기 때문에 40,000km인데 중위도로 올라오면 이제 반지름이 줄잖아요. 그래서 한 30,000km 정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30,000km의 웨이브가 10,000km짜리 웨이브가 3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웨이브 넘버 3 정도가 되면 이제 얘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처럼 멈춰 있는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의 그 설명했던 대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 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로스 웨이브가 생기면 얘가 기본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평균류도 있으니까 그 평균류와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스케일은 이 녀석이죠.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했던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자, 심지어 수십 일을 혹은 수백 일을 평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웨이브가 움직이면은 평균을 많이 하면 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웨이브가 양의 값이 항상 여기 있고 음의 값이 항상 여기 있으면 수십 일을 평균해도 계속 살아남아 있겠죠. 지금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골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등이 있고 골이 하나 더 있죠. 작지만 좀 과장했지만 제가 골이 하나 있고 다시 등이 에드헬퍼기 있고 다시 여기 골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대략 웨이브 넘버 1, 2, 3 정도의 이제 웨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여기 웨이브 넘버 1, 2, 3 정도. 골만 지금 재보면 그렇죠? 이런 식의 웨이브 넘버 3 정도 되는 웨이브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존재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저렇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스 웨이브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요. 굉장히 놀랍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뽑아내는 이유가 이런 현상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수업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여기까지만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만족하는 그 분포를 보면 이제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U는 K제곱분의 혹은 카파라고 합시다. K제곱 L제곱을 합쳐서 카파분의 베타 이 정도의 균형을 갖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된다 정도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한 중위도에서 10,000km 정도 된다. 것 그리고 물론 대기 얘기예요. 대기에서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요거보다 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큰 이제 그룹 벨로시티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룹 벨로시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역학에서 분석하는 이제 텔레커넥션이라는 단어는 다 로스 웨이브의 그룹 벨로시티 전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텔레커넥션에 의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연결이 있고 뭐 서컨글로벌 텔레커넥션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는 로스 웨이브의 에너지 전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 전파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그룹 벨로시티죠. 에너지, 그러니까 파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군의 속도를 재는 것.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트모스피릭 웨이브 수업을 한번 들으셔야만 사실 제가 하는 과정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소개하는 정도로만 조금 서술을 해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재 호스킨스 앤 제임스 그 책의 챕터 9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로스웨이브의 군속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자, 결국은 우리가 로스웨이브 뭐 이제 이런 전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전파에 대한 정보를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혹은 어떤 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군속도는 이제 여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애매한데 이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게 되면 군속도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CG는 D 오메가 dx d 오메가 k 그리고 d 오메가 dl. 그래서 이제 오메가를 k로 편미분하면 그 x 방향의 군속도가 돼요. 그리고 오메가를 l로 편미분하면 y 방향의 군속도가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웨이브, 애트모스피어 웨이브를 배울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수식으로 사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만약 연직 방향이 있으면 m, 연직 방향 웨이브는 m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웨이브 넘버는 오메가를 m으로 편미분하면 또 연직 방향의 군속도마저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차원이니까 이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식적으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 얘기만 조금 할게요. 요 얘기만 좀 해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군속도가 어떤 값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텔레커넥션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많은 경우 쿼자이 스테이셔너리한 웨이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만 알아도 이제 어느 정도 걔네들이 군속도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결국은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가지면 그 디스퍼션 릴레이션에서 이제 K로 편미분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군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빈 공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들어가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다시 써놓을게요. 괜히 지웠네.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다시 쓰면 u k 마이너스 베타 k 그리고 k 제곱 플러스 l 제곱 이게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었고 c g x만 딱 구할게요. 이게 c g x죠. x 방향의 분속도 결국은 얘를 k로 편미분하면 돼요. 자, 이제 요건 쉬운데 이제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미분 해봅시다. k로 편미분하면 여기는 u가 나올 거고, 그렇죠? u는 상수니까 k만 날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단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요거 미분한 거 하나 더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뭐 요거 k로 미분 이제 비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부터 먼저 미분해 보면 그대로 나오죠. 뭐 베타 k로 미분했으니까 그냥 베타만 남을 거고 k 제곱 플러스 l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아까 페이지 스피드랑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미분되는 항이 또 하나 더 붙어야겠죠. 그래서 요걸 미분한다고 치면 지금 요거에 마이너스 1승 노트 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승 떨어지면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2승 되고 그렇죠?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l 제곱 2승 되고 그렇죠? 그리고 베타 k 있고 요게 또 한 번 k로 미분되죠. 그래서 k 제곱이 있으니까 k로 미분되면 2k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케이?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CGX예요. 그리고 CGY도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CGY는 쉬워요. CGY는 편미분 날라가고 편미분이니까 이거 없고 사실은 요 성분만 있겠죠. 요거 미분되는 성분. 요거랑 똑같고 요거만 L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CGY 구하면 베타 K 나오고 2L 이렇게 나오고 K 대신 여기가 K 제곱 플러스 L 제곱 이렇게 나와요. 요게 CGY Y 방향의 군속도. 그래서 X 방향의 군속도가 페이지 스피드만큼 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뭐였죠?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는 요 페이지 스피드가 파트가 0이었죠. 그렇죠? 이게 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페이지 스피드가 지금 CP라는 것이 CPX가 아까 U 마이너스 베타 K제곱 플러스 L제곱인데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는 이게 0이었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페이즈 스피드가 0이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의 군속도를 생각할 때도 이 파트가 뭐 계산하지 않아도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를 생각하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를 생각을 하면 이 파트가 0이에요. 그렇죠? 분속도가 요거와 요거만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KK 있으니까 2베타 K예요. K 제곱이에요. 2 베타 K 제곱. 느낌 오죠? 이거 다 제곱으로 되어 있는 텀 양수예요. 양수예요. X 방향의 에너지 전파가 양수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동쪽으로만 전파해야 돼요. 양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서쪽으로 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Y 파트는 이제 이게 뭐 이거에 따라서 양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동서남 이제 남북 방향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실은 다이아그램을 하나 그려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간단히만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이제 보스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방사될 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아까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원형 형태로 그룹 벨로시티가 나와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방사되면 이런 식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균유의 최대 이제 잠시만요. 최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균유의 최대 2배까지 여기가 평균유 지점이니까 평균유의 최대 2배까지 우리가 그룹 벨로시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 약간 북쪽으로 방사되면 그보다 조금 속도가 좀 작고 남쪽으로 방사돼도 속도가 좀 작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사되는데 중요한 점은 어느 쪽으로 방사되든 간에 동서방향의 속도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뒤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물론 베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기야. 근데 이제 베타가 이제 Q 이제 평균 포텐셜 볼티시티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데 이게 양수인 경우에 적용되는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얘를 가지고 직접적인 수치 분석을 해가지고 웨이브가 어디로 전파하는가를 실제로 계산을 해요. 연구를 할 때는.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친다고 하더라도 자,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로스 웨이브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로스 웨이브의 에너지는 항상 어디로 방사되든 동쪽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트랙을 타는 이유는 이제 아까 디스퍼션 릴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방사된 로스 웨이브가 아니 여기도 저기압 고기압이 있는데 혹시 일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이 지식을 알면 굉장히 무식한 얘기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로스 웨이브는 이제 기본적인 셋업상에서는 이렇게 동쪽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웨이브가 이렇게 전파되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잔잔한 것들은 이게 이제 다 돌아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파되는 형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더 쌓이면 사실은 3차원적인 웨이브 에너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물론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역학 1에서 제가 로스 웨이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역학 2에서는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3차원적인 로스 웨이브에 대한 전파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이제 원에서는 로스 웨이브란 이런 것이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정도 그리고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해야 하고 그것은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했어요.